인사 담당자 마음에 불을 지르는 완성형 신입사원을 찾아라. 인사불성. 안녕하세요, 박명석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인사 담당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원 프로님, 방주영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이분이 오랜만에 인사불성을 또 찾아주셨습니다. 워라벨 편에 나오셨었죠? 네, 맞습니다. 네, 참 깊은 인상을 남기셨던 오라클의 김승택 영업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근데 인사불성을 진행할 때 퇴사에 대한 얘기를 사실 요즘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걸핏하면 솔루션이 퇴사야. 고민 얘기를 하면 뭐 하면 기승전 퇴사, 나가라. 퇴사 얘기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공통적인 이유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뭘까요? 퇴사의 공통적인 이유가 뭔가 있더라고요. 구성원 서로 간의 이제 소통과 어떤 소통의 이해, 부재. 배려가 부족한 것이 이제 배려가 조직 생활에서의 크나큰 갈등으로 번지어. 크나큰 갈등으로 번지요. 예, 결국에는 이제 퇴사라든지 예. 이직이라는 코드와 예.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윗분들은 저렇게 말씀하시고요. 예.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그냥 상사 덕분에. 아하, 상사 때문에. 네.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나쁜 상사 때문에, 싫어하는 상사 때문에, 이런 분들 때문에. 예? 이런 죄송합니다. 예. 정말 재밌네요. 네. 오씨. 그게 아닌데. 뭐 이런 분들은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상사 때문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오늘 가져온 설문조사 결과는 정말 낯설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직장인 45%가 이 이유 때문에 퇴사 충동을 느낀다고 하는데, 뭘까요? 이 결과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아, 빨리 말해. 현기증 날 것 같아. 현기증 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45%가 의외로 또 부하 직원 때문에 퇴사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아, 그건 충동에서 끝나는 얘기긴 하네. 나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충동이 있으셨던 적이 있었나 봐요. 못 다니겠네는 아니고, 네. 진짜 막 미쳐버리겠네. 아. 이런 적은 있죠. 와, 미쳐버리겠다. 깊은 빡침. 그렇죠. 예. 아, 진짜. 그래서 못 다니게 해볼까? 뭐 이런 거. 야, 난 저 정도는 아니야. 잠깐 나쁜 생각을. 불이 여기 몇 번씩 지금 올라왔을 것 같은데 지옥이네요, 거의 오늘. 알겠습니다. 제가 뭐 어찌됐든 이 세대 차이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의 문제인 건지, 이런 일들이 의외로 되게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45%나 되는 직장인 분들이 얘기를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또 그 문제를 저희가 한번 풀어보기 위해서 이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주제 공개해 주시죠. 한잔하자. 아, 너 왜 이렇게 빨리 취해? 아, 추웠다. 뭔 일 있어? 왜 이래? 내가 말이야, 요즘 상전 후배님들 모시라고 허리가 휘다 휘어. 오늘은 말이야, 저 상원 씨, 네, 부장님. 어제 말한 그 보고서 좀 봅시다. 여기 있습니다. 이거 피드백한 대로 내일 수정해서 다시 보여줘요. 네, 부장님. 근데 보고서 가지고로 한 말 한꺼번에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두 번 왔다 갔다 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기 부장님, 여기 제 자리랑 부장님들이랑 되게 멀어요. 근데 그냥 메신저로 말씀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아니야, 그거 거리가 뭐 1km야, 10m야, 100m. 그거 잠깐 그거 내는 거 가지고 말이야, 나한테. 그거 메신저를 보내라고. 그리고 또 다른 후배는 말이야. 박 부장! 이거 이사님 오셨습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어디 내가 빨리 갖고 와. 예. 아, 이거 회의실. 아, 너무 건조하다, 이거. 이거 왜 이렇게 가습기 안 트냐? 예, 제가 음료수라도 드려야 돼.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예. 빨리 갖고 와봐. 저기 승택 씨, 네. 내가 아까 음료수 좀 갖다 달라고 했지? 언제?
아까 내가 들어갈 때 이거 했잖아. 아니 말씀으로 해주셔야 알죠. 그리고 제가 음료수 갖다 드리려고 이 회사 입사한 거 아닙니다, 부장님. 아니 내가 그거를 밖에 사오라고 했냐, 뭐 만들고 오라고 했냐, 그 냉장고에서 그 2개 갖다 달라고 한 건데, 아니 그러면 나는 음료수 뭐 그거 가지러 가려고 그 회사 다니냐고. 아 이게 무서워서 막. 이번 주 인사불성 주제는 밀레니얼 세대의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저희는 다 밀레니얼 세대인가요 혹시? 한 분 빼고요. 딱 한 분 빼고요. 이 밀레니얼 세대를 나누는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뭐 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을 그렇게 부른다는데 80년대 초반까지 해서 2000년대 좀 너무 갭이 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세대들의 뭐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뭐 Y세대, N세대 뭐 굉장히 다양해서 이걸 세대를 어떻게 딱 나누기는 쉽지 않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X세대신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X세대. X세대는 왜 X세대였어요 근데?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이제 에이모 화장품 회사의 광고 카피가 그래요? 그 에이모 아모레 트윈 DX라고 이제 그 화장품 남성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X세대이고 이전 세대와의 이런 차별성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어떤 광고 효과를 누렸던 그런 적이 있었죠. 이 X세대 맞으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게 왜? 축하할 일이죠. 네. 박수. 그건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셨나요? 모른다고 하겠지. 전혀 몰랐어요. 진짜 생전 처음 들어요. 그쵸. X세대가 다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같은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런 거 모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밀레니얼 세대라는 게 정확히 뭐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정의 혹시 내려본다면. 조금 별로 안 좋아하는 표현이긴 해요, 솔직히. 왜냐면 그러세요? 오히려 밀레니얼 세대 하니까 요즘 더 뭔가 특별한 것 같고 뭔가 이 사람들 더 케어해야 될 것 같고 이래서 싫어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굳이 뭐 정의하자면 네네. 뭐 IT 좀 익숙하고 IT. 아무래도 내가 좀 중요해서 내 의견 좀 세게 내고 제가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겪어볼 때 세대 간 특이점이 극명하게 차별적으로 드러나는 네. 연생들, 있던가요? 그럼 남자 연생들도 볼 때는 이제 87년생, 8년생 정도부터는 약간 우리 쪽이랑은 많이 좀 사고의 우리랑 기반이 다르구나라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 적은 있었어요. 그때 87년생, 88년생. 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어떤 것들이 좀 다르던가요? 뭐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라고 해야 될 텐데 이제 우리가 다른 방송에서 계속 다른 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안 되는 게 어딨어 라든지 뭐 이런 표현에 되게 익숙한 세대인데 반해서 그 친구들은 그거 제가 해봤는데 안 되는데요? 라고 이제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세대가 오더라고요.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오라클에서 인사 솔루션을 영업하다 보니 네. 인사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 중에 상시 평가, 수시 평가, 뭐 수시 코칭 평가, 피드백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요즘 화두가 되는 밀레니얼 세대들을 관리하기 위한 좋은 툴로서 한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밀레니얼을 많이 연구하게 됐죠. 그래서 나와 있는 자료들을 엄청 많이 찾아보고 문헌도 뒤져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막 했는데 대부분 통용되는 얘기는 80년생부터 00년생까지예요. 그래서 올해 19, 20살부터 이렇게 쭉 되는 요 세대를 이야기하는데 각 매체마다 각 보도 자료마다 논문마다 정의해놓은 학자마다 정의해놓은 그 정의들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3가지로 구분해놓고 어떤 학자는 7가지로 구분해놓고 어떤 학자는 5개 구분해놓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장 의미 있게 감명 깊게 요건 진짜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를 보면 일단 자기 주관이 강하고 그다음에 IT나 선진 기기 이런 것들에 되게 익숙하고 근데 뭘 하든 다 자기한테 의미가 있어야 되고 재밌기를 원하고 그러면서도 사회에 영향력 끼치기 좋아하는 그래서 정리하면 요즘 것들인데 그래서 요즘 것들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요즘 것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 5가지의 요소들이 누구는 이 특색, 누구는 이 특색, 누구는 이 특색이 저마다 너무 센 아이들을 총칭하는 게 밀레니얼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막 하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요즘 것들의 강의를 하나하나씩 듣고 있는데 이거 내 얘긴데? 내 얘긴데? 다행히 저는 그래도 밀레니얼 세대인가 봐요. 뭐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다행입니다. X세대가 아니라서요. 공감 많이 하셨나 봐요. 다행이냐 불행이냐를 떠나서 사실은 밀레니얼이 좀 가장 포커스를 받았던 이유는 2020년, 25년쯤 되면 전 세계 경제 인구의 75%가 밀레니얼이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4명 중에 3명이 밀레니얼이잖아요. 요런.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지금 기득권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위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 분들이 밀레니얼과 함께 일하는 걸 택할 것이냐 조화롭게 사는 걸 택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힘들게 갈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들이 되는데 오늘 생각보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다는. 민감한 주제야. 민감할 뜨거운 거라고 감사합니다. 생각했는데 예, 그것보다도 또 재밌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학자의 말에 의하면 밀레니엄 세대를 비롯해서 앞으로 등장할 세대들이 인간의 뇌와 컴퓨터가 이어지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오시마모루 감독 얘기했지 그것이.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 처리가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컴퓨터가 부족한 유연성이라든가 융통성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아쉽다.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의 그 두뇌가 조금 아쉽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이런 사례들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연성이 조금 아쉽네. 저는 그 학자의 말에 동의를 못 하겠어요. 그래요? 어떤 무슨 의미에서? 말이야 그게. 근간을 부정하시는 유연성이 왜 없어? 이거 최악이야 사실. 회의할 때도 네. 그 전제와 근간을 무시해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긴 한데 나는 그 전제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걸 어떡해. 근데 프로님 이러시는 것도 밀레니얼들 일 많이 일하셔서 이러신 것 같아요. 시켜주시는 거예요? 밀레니얼 같으신 거예요. 밀레니얼 같으신 같은 거야. 전제부터 때리고 보는 거야. 그거 아닌데 막 이러면서. 그 전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왜냐하면 네. 그 밀레니얼 세대를 가지고서 그렇게 융통성이 없고 어떤 기계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극단적으로 그렇지만, 변경하는 건데 그 친구들의 세대도 나름 자기 자신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흥미로운 일을 찾아서 무엇인가에 몰두할 때는 분명히 통합적 사고를 하고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서 어떤 자유로운 상상과 어떤 영혼 있는 일들 그걸 통해서 또 다른 가치를 재생산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영혼이 없다 또는 이제 융통성이 없다라고 매도하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 근데 결론을 이렇게 내버리셔가지고 두 분이 말씀하시기 좀 애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안해. 저는 다시 근간에 건드리면 되니까요. 건드려주시죠. 아까 말씀하신 융통성이 떨어져 보인다라는 것보다는 해석을 좀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밀레니얼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자기 위주적, 자기가 이기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쪽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 게 융통성을 못 부린다, 부릴 줄 모른다가 아니라 안 부리는 것 같은 거예요. 고의로. 왜냐하면 나의 역할과 책임은 규정화되어 있으니 내 손을 떠난 다른 것들을 내가 뭔가 융통성을 부렸을 때 이걸 내가 왜 내 일도 아닌데 도와줬다 책임져? 라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좋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규정과 룰, 원칙과 그 원리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신입사원 담당자가 바뀌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일할 때.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핑계대요. 저희 위에 부장님이 과장님이 일단 제가 모르니까 잘 도와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이런 거 해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얘기한다는 거죠. 밀레니얼 기본 특징이 그런데 거기에 밀레니얼 신입사원이잖아요. 네. 더 못하죠. 워크어라운드를 아예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누구도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요새. 이거는 사실 뭐라고 해야 되나 합법도 아니고 편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데 약간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어라는 노하우는 신입사원 네가 짬밥이 차면 알아서 알게 돼라고 하지 그걸 누가 붙잡고 안에서 가르쳐주는 회사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워딩과의 헷갈리다 보면 이제 융통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융통성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조직 생활에 갖다 연결하기에는 약간 좀 신입사원들한테는 어폐가 있지 않나 그렇지. 무리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를 다 가정을 말씀하신 걸 다 네네.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직장 생활 안에서 신입사원이 융통성이 네. 없다를 보면 그냥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선배님들이 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그냥 아까 우리 사례도 있었지만 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했는데 요즘 신입사원분들은 다 그렇진 않지만 해줬으면 좋겠어 하면 이걸 제가 왜 해야 되는지 아예 대놓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걸 제가 왜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예전에 회의실을 좀 예약을 필요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다른 걸 잡고 면접장으로 전용으로 좀 사용하는 회의실이 있는데 면접장을 항상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픈해라는데 그걸 어느 친구가 잡은 거예요. 면접을 봐야 되는데. 네, 봐야 돼서 그리고 저희가 다른 걸 하나 잡고 이제 정중하게 전화를 해서 바꿔달라고 하려고 대안을 잡아놓은 거니까 그 정도 사이즈로 아, 예. 네, 전화를 딱 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무팀의 방주영이라고 합니다. 잠깐 통화 가능하실까요? 이렇게 예의상 물어보는 게 네네. 매너잖아요. 그랬더니 네! 이러더라고요. 거기서 일단 조금 당황했어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회의실이 좀 필요한데 혹시 이렇게 저희 잡아놓은 게 있으니까 바꿔주실 수 있으실까요? 면접 때문에 얘기를 하니까 아 그건 제가 잡아놓은 건데 제가 왜 그 회의실을 바꿔드려야 하죠? 이러는데 사실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일하면서의 약간의 융통성? 굳이 말하자면 네, 저희 주간회의가 있어서요. 저도 물어봐야 되거든요. 저희 네네. 팀장님한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융통성이 있으면 팀장 이래서 다른 사이즈를 인사팀에서 잡아서 회의실을 바꿨습니다 하면 사실 그 팀원들이 뭐라 그럴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요. 근데 원리 원칙적으로 이거 잡아놓고 안 됩니다. 이래버리면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사원 사이드에서는 그쵸? 매니저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이미 팀한테는 회의실 네, 맞아요. 시간 장소가 맞아요. 공지가 됐으면 바꾸면 안 거기다 돼. 놓고 또 전화 와서 저보고 바꿔달라 그래서 바꿔드렸습니다라고 얘기하기엔 내가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우리 팀장님한테 나 혼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혼날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사실 그 순간 이해 안 됐던 거는 이걸 제가 왜 바꿔드려야 되죠? 이 멘트 한마디였거든요. 아, 이게 되게 강력하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마디가 빵 온 거죠. 그 팀의 신입사원으로부터. 저는 일단 그게 쇼킹이다 보니까 이렇게 대답이 오는구나. 요즘 애들 이거 봐라. 동기 없었어. 어떻게 그래서 하셨어요? 동기한테 그래서? 전화해서 이러진 않았어. 내가 딱 얘기하지. 그 팀에 동기 없었냐고? 바로 동기한테 전화해야지. 야 싸가지 없더라. 누구야? 애들 어떻게 가르칠래? 니네 알만하다 씨요. 이랬겠지. 누군데? 근데 누군데 했으면 난리 그 나지. 말투가 어땠나요, 말투가? 쎄했겠지. 그걸 제가 왜 바꿔드려야 되죠? 너무 차분한 거죠? 그러면 당황해요. 그렇네? 네 말이 맞네? 맞다. 그래놓고 왜 동기한테 전화해서 그렇구나. 왜? 바꾸려고. 미안하게 생각해. 미안해서. 예, 깜짝 빡친 건 놀라긴 빡친 했어요. 거고. 순간 욱하긴 했죠, 솔직히. 일은 만들어내야 되니까.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쨌든 그런 문장을 신입사원들에게서 약간 처음 들어본.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죠. 이렇게 하거나 또 그렇죠, 연락드리겠습니다. 보통 저라면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왜 바꿔드려야 되죠? 하는 순간 이제 직접적으로 훅 들어와. 네 너무 훅 들어온 거죠. 방심하고 있다가 팍 맞으니까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나는 그냥 버릇이 된 것 같아 그냥. 버릇이 됐다. 네, 버릇이 된 게 뭐냐면 이렇게 막 일을 하다가 야 저기 권프로야 미안한데 내가 지금 어디에 갔다 오고 이걸 하고 뭐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부서의 회의가 2시 30분에 잡혀 있잖니. 네네. 내가 하기엔 시간이 너무 모자란 것 같은데 그만해요 과장님 알겠어요. 회의실 예약해 드릴게요. 가 나오지 이제. 예. 예전에는요? 예전에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회의실 예약?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니요 뭐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한 차원 또 위이신 거죠. 죄송합니다. 네. 아, 자기중심적이고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그쵸.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동기부여를 받는 세대라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가장 그럼요. 우선이 되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었고 요약하면 옛날에는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알아서 그냥 했는데. 바라보면 네. 이었는데 지금은 말해도 몰라요. 요 말씀을 지금 이렇게 아니, 말을 해주면 얼마든지 잘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그런 거죠. 같이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에서 나의 시간과 너의 시간과 모두의 시간이 투입되는 상황에 우선순위에서 나는 이게 밀린다라는 걸 드러내고 표현하는 경우들. 어떤 표현이 있었나요? 이를테면 같이 모여서 회의하기로 했는데 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라든지. What the? 그러면
급한 일이 뭐였나요?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은 없고요. 그걸 물어보기 전에 일단 열받는 거죠. 그걸 물어보기 전에 일단 열받는 거죠.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 딱히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나와 이건 분명히 뭐 미팅이라고 치면 일주일 전부터 약속돼 있던 거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시간에 모이기로 돼 있던 건데 네. 갑자기 엊그저께 생긴 그 일로 나한테는 단 한마디 양해도 없이 옆에 통해서 나한테 전달해줘 라고는 그냥 한마디 던져놓고 가버리는 거. 이런 게 너무 예의도 없어 보이고 무책임해 보이는 거예요. 직접 와서 사실은 상황이 이러저러하니 빠지겠습니다도 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빠져도 될까요? 라고 먼저 물어봐주면 참 고마울 텐데 뭐 그런 것들이 그런 상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요즘은 메신저로 네. 사내 메신저.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저만 해도 사실 전화보다는 이 깨똑이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왔던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최소한 전화라도 해줬으면 하는 얘기들을 메신저라든가 이 SNS로 보내는 경우가 네, 저 좀 공감하는 것 같고요. 갑자기 문득 떠올랐던 게 예전 팀장님이 한번 아침에 광분하신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이유가 딱 이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아팠어요. 뭐 이해는 돼요, 심적으로 아팠는데 그래서 이제 뭐 때문에 아팠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팀장님 제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쉬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한 거죠. 네, 그냥 톡으로. 네, 그러니까 팀장님이 그걸 보고 하도 기가 찬데 뭐 어디가 아픈지 뭔 일인지 걱정도 되고 그쵸. 예.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출근길에 그걸 받고 아침에 이거 어떻게 본인이 그걸 고민하는 거죠. 전화를 해야 되나 아프다는데 뭐 어떻게 병원을 혹시 있나 보내봐야 되나. 팀장님이 눈치를 보는 상황. 그냥 눈치를 봐서 전화를 했는데 무슨 일이야. 어제 술을 좀 제가 많이 먹어서 지금 속이 너무 안 좋아서 못 가보겠습니다. 그거였어요. 네,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이건 거죠. 본인은 고민하다 물어봤는데 폭발한 거죠. 이거 톡으로 나한테 틱 던져놓고 안 와? 막 요즘 세대 어떻게 돼? 끊어놓고 이제 본인이 열받으니까 그 화풀이를 저희한테 하시는 거죠.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건 예의가 아니지 않냐? 신입사원이었어요. 네. 네, 그렇게 이제 결근을 딱 한 거고 다음날 저희가 이제 뭐 사실 제가 왜 그랬니? 이렇게 좀 예의상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왜 그랬니? 네. 이렇게 하셨다고요? 아니요. 얘기를 딱 했는데 이제 그거 뭐 제가 톡으로 말씀드렸고 그래서 궁금하셔서 팀장님 저한테 전화했는데 무슨 문제야 이런 뉘앙스를 얘기를 해서 다르구나. 와 너무 다르구나 이 생각하는 게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거는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너 미리. 아프면 전화해 이렇게요? 아플 때는 문자 띡하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최대한 팀장님한테 아니면 팀장님이 안 받으시면 나한테라도 전화를 해서 이런 게 있다라고 전달해다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아예 오자마자 이제 신입사원은 이제 OJT 를 하겠어요. 뭔 일 있으면 전화를 하세요. 그렇죠. 톡하지 마세요. 문자하지 마세요. 이렇게 다 알려주진 않거든요.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던 것들,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보편적인 것으로 통용되지 않는 시대도 올 수 있다는 걸 언제든지 염두를 하셔야 세대 간을 아우르는 갈등의 완충제로서 조직 생활에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떻게 이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 일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봐 맞잖아. 근데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른 게 밀레니얼 신입사원들을 편드는 게 아니라 너무 익숙한 거예요. 카카오톡이나 그쵸. 문자나 페이스북 그렇지. 메시지나 인스타 다이렉트 메시지나 그냥 이 아이들은 이게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의 범절에 어긋나나를 고민할 틈조차 없어요. 전혀 생각 못해요. 네. 그렇죠. 그걸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아파 죽겠는데 무슨 굳이 전화해서 이 썩어가는 목소리를 들려줄 필요가 뭐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케바케? 사바사? 그냥 그거예요. 사람마다 내가 모시는 분의 특성에 따라 사람에 따라 눈치 있게 하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렇죠. 그 팀장님한테 옆에서 옆구리 찔러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팀장님은 전화가 좋으세요? 문자가 좋으세요? 중간에서 이제 그냥 뿌리는 거죠. 선택해. 아 잘한다. 야, 그러니까 차라리 팀장님한테 할 자신 없으면 그냥 나한테 톡 보내. 그럼 내가 전화 왔다고 얘기해 줄게. 그렇지. 이런 게 진짜 리얼한 완충제 아닙니까? 맞아요. 왜냐면 네, 열받네. 근데 그런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아예 그래. 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당신 보고 미안하다는 얘기는 아니야. 어떤 내용에 따라서 모으는 전화로 해야 되는 게 예의 바른 거고 모으는 카톡 남기면 예의 없는 거야? 라는 거에는 지금 90년대 신입사원들과 80년대인 저는 완전히 다른 세대인 것 같아요. 그쵸. 이유는 모르겠으나 정말 달라요, 아예. 그리고 대신에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급하면 전화를 해. 카톡 보내놓고 안 봤다고 책임 전가하지 말고 주라고 하려니까 막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급한 상황에 엄청 핫한 이슈인데 그쵸. 피드백이 없었던 거죠. 회의할 때 엎어놓고 진동 안 울리게 해놓고 하니까 근데 나중에 물어보면 카톡 보내드렸는데 안 보셨어요? 이러면 아우 이게 되는 거예요. 스펀지고 뭐고 그때 그냥 돌인 거예요. 그때는 막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주니어 때를 상기를 해보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윗사람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야, 넌 메일만 띡 보내면 다냐? 그렇지. 공감되지? 네. 공감되지? 많이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아마. 네. 메일 보냈으면 됐지 왜 메일 보내고 찾아가서 얘기해야 돼요. 약간 그게 우리 세대인 거야. 느낌이에요. 그게 우리 세대. 메일만 띡 보내는 다냐를 욕으로 먹었던 세대가 지금 세대고, 우리 세대고, 지금의 세대는 넌 카톡이나 문자 보내면 그걸 끝이냐라는 게 네. 똑같은 톤으로 나가는 거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 완충제일, 완충제이, 악당. 아이, 그 그렇게 보면 그렇고, 그렇죠. 다 살아가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어. 틀린 거 없어. 다를 뿐이야. 그럼요. 제가 웬만하면 이야기하는데 이분한테 이런 얘기 근데 지금 학구적인 그런 발언들 그러니까 때문에 학구적인 철학가적 이미지 그러니까요. 완충제까지 아까 방송 들어오시기 전에는 오늘 무슨 컨셉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셨는데 오늘 너 녹화 끝나고 따라와. 이건데 그러니까 이건데 근데 아까 메일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때 뭐 메일 내용 안에 요즘 크크크크 넣으시는 이모티콘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귀엽게 웃는 고맙습니다 이런 거 과장님 죄송해요 유유 뭐 이런 거. 네. 냉무요? 일해버리고. 이번 달에 정상권 전화 갈 거예요. 냉무. 이렇게 해버리면은 네. 뭐지 냉무는 하고 그래서 이게 뭐야 나랑 장난하자는 건가 그런 분들 냉무가 뭐니? 냉무가 냉무예요 이렇게 첨부에 막 유관부서 부장님들 들어가 있고 대표님 돼 있고 막 이랬는데 거기다 이렇게 써버리면 난감한 거죠. 난감하지. 크크크크는 제가 딱 봤거든요. 저희 타부서 신입사원이 저희 당시 인사팀장한테 메일을 인사팀장. 참조를 걸고 담당자한테 거는 건데 마치 자기 동기한테 보내듯이 써서 보낸 거예요. 크크크가 진짜 있고. 그럼 보는 제가 더 민망스러워요. 오히려 그 팀의 팀장님은 이거 확인하셨으면 얼마나 창피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비즈니스 매너인데 요청을 하는 거에서 그건 좀 정중하게 써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게 나 필요해서 뽑은 거 아니야. 내가 회사를 사랑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보름 전 공지에도 아무 말 없이 회식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 그 친구 나이대의 사람들과 이야기만 하면 계속해서 그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를 욕하고 조롱하는 목소리가요.